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술사 제134회 토목 시공길사 종목의 3교시 서술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전체 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 먼저 합니다. 1번 최소 비용 촉진법 MCX에 의한 공기 단축 기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2번 굴착 공사 시 매설된 상하수도 관로의 누수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3번 비점오염 저감시설 선정 시 고려사항과 장치형 시설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4번 콘크리트 혼화재 종류별 특성과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5번 공용 중인 콘크리트 도로의 포장을 확장할 경우 콘크리트 포장의 타설 이음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마지막 6번 교량 콘크리트 타설 시 주안점과 상부 구조 형식별 타설 순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어서 각 문제 강평 진행하겠습니다. (134회) 서술 3교시의 1번 최소 비용 촉진법 MCX에 의한 공기 단축 기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제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번은 개요, 2번 공기 지연에 영향을 주는 요소, 3번 MCX에 의한 공기 단축 기법. 마지막 페이지 가운데 4번 MCX 적용 시 유의사항, 아래 5번 결론입니다. 개요, 각 요소 작업의 공기와 비용의 관계를 조사하여 최소 비용으로 공기를 단축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대제목 2번은 공기 지연에 영향을 주는 요소, 문제에 대한 엑스트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현장 요인은 6M과 6요소에 대한 내용을 썼고요. 두 번째 민원사항은 소음 진동과 교통장애 고려한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기상 또는 설계 변경의 요인으로 기술해 보았습니다. 문제가 공기를 단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관되는 엑스트라를 기술해 보았습니다. 대제목 3번은 물어본 내용, MCX에 의한 공기 단축 기법입니다. 첫 번째는 코스트 슬로프를 작성을 합니다. 세로축은 코스트, 비용이고 가로축은 공기입니다. 코스트 슬로프가 이렇게 비용과 공기의 관계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정해진 정상 공기에서의 정상 비용이 있을 거고, 공기를 정상에서 급속으로 축소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급속 비용이 있을 것입니다. 두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코스트 슬로프라고 하고, 코스트 슬로프에 대한 내용은 이어서 나오게 됩니다. 자, 코스트 슬로프는 델타 공기, 정상 공기에서 급속 공기를 뺀 공기의 요일수에다가 델타 비용, 급속 비용에서 정상 비용을 뺀 그 값을 말합니다. 비용 구배는 공기 1위를 단축하는데 추가되는 비용을 말하고, 공기 단축 일수와 비례해서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공기 단축 기법 두 번째는 공기 단축 요령이고요. 실제 예시 작업을 이렇게 그려주고 공종별로 코스트 슬로프를 계산해서 CP와 관련해서 공기를 줄이는 요령에 대해서 기술해 줍니다. 방금 말씀드린 CP는 크리티컬 패스의 약자이고 개시에서 종료시까지 가장 긴 경로를 말합니다. CP를 우선하여 공기를 단축하게 되고, 코스트 슬로프가 작은 공종 위주로 공기를 단축하는 그런 요령이 되겠습니다. 공기 단축 기법 세 번째, 추가 비용에 대한 정의입니다. 추가 비용은 각 작업에서의 단축 일수에다가 코스트 슬로프를 곱한, 즉 공기 단축 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의 합으로 정의가 됩니다. 이어서 총 공사비는 산정 시 직접 공사비만 고려하고 공기 단축에 의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총 공사비는 노멀 코스트에다가 엑스트라 코스트를 더한 값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코스트 슬로프와
공기 단축 요령 등에 따라서 최적 공기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씁니다. 우측 그래프를 이렇게 보기 좋게 그려주시고, 결과적으로 토탈 코스트가 최소가 되는 최적 공기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어서 대제목 4번 MCX 적용 시 유의사항인데, 대제목 4번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대제목 3번에 중제목 6으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MCX 적용 시는 공종별로 작업을 분할해서 공기와 비용을 산출하는 게 좋겠고, 건축 구조물 등의 복잡한 구조물의 적용성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민원이 발생 가능한 공종은 어렵고요. 당연하지만 급속 계획에 따른 공사비는 증가하게 되므로 이를 고려해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 쓰고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134회 서술 3교시의 2번 보겠습니다. 굴착 공사 시 매설된 상하수도 관로의 누수 원인과 방지 대책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이 중에 굴착 공사 시라는 요 문구는 문제의 전제 조건이 되겠고요. 매설된 상하수도 관로의 누수 원인, 이게 물어본 첫 번째, 그리고 누수 방지 대책이 두 번째 문제가 됩니다. 대제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요, 두 번째는 굴착 공사 시 매설된 상하수도 관로의 누수 원인, 가운데 페이지 중간쯤 굴착 공사 시 매설된 상하수도 관로의 누수 방지 대책, 우측 페이지 아래 4번 결론입니다. 개요 1번 매설된 상하수도 관로의 누수는 전제 조건의 굴착 공사 전, 굴착 공사 중, 굴착 완료 후 여러 요인에 대해서 발생이 됩니다. 앞으로 답안을 기술할 방향도 전, 중, 후의 순서로 되겠습니다 라고 개요에서 미리 넌지를 줍니다. 개요 2번 물어본 두 번째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굴착 전에 시굴착, 굴착 시는 정밀 시공, 굴착 후 다짐 시험 등을 실시해야 됩니다. 대제목 2번 굴착 공사 시 관로의 누수 원인이고, 개요에서 말했듯이 굴착 공사 전과 굴착 공사 시, 그리고 가운데 페이지 굴착 공사 후로 나누어서 기술을 해보았습니다. 굴착 공사 전은 관련 기관의 자료를 미입수했거나 담당자와 미협의된 경우, 그리고 시굴착을 미실시한 경우, 그리고 상하수도 관로 자체가 노후화된 경우 굴착 공사 전 누수의 원인에 해당됩니다. 이어서 굴착 공사 시는 이렇게 대표 개요도를 먼저 그려줍니다. 대표 개요도 내용 안에는 추가 하중, 공사 장비, 관로 부식, 노후화, 다짐 불량, 토피 하중, 이음부 불량, 지하수위 부분 등과 사면 굴착 같은 경우는 사면 붕괴, 그리고 표지판 같은 내용까지도 이렇게 같이 써줍니다. 굴착 공사 시 누수 원인은 굴착 시 부주의한 작업, 그리고 지작물 매설 위치 표지판 등의 훼손, 그리고 굴착 시 응력 이완에 따른 관로의 이동과 변형, 파손, 그리고 굴착 시 지반 함몰에 의한 변형과 지하수위 변동, 그런 내용이 있겠고, 이어서는 흑마기공 시공 시 장비 진동, 근접 시공 부분과 관로 이음부의 시공 불량, 그리고 열화 부분, 그리고 용접부 파손, 그리고 공사 차량에 의한 추가 하중 작용,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굴착 공사 후 누수 원인은 대매우기의 재료와 폼질이 부적정한 경우, 그리고 관 상단과 관 주변 대매우기 시공 부적정, 그리고 다짐 불량 등의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은 굴착 공사 시 누수 방지 대책입니다. 전제 조건에 대한 내용은 각 대제목마다 꼭 기술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대표 개요도를 이렇게 써주시고, 대표 개요도 안에 내용도 충분히 써줍니다. 대매우기 재료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매우기 폼질 관리 부분, 그리고 토피고 관련 부분, 그리고 다짐 부분, 그 다음에 대매우기 부분, 모래 뒤채움, 그리고 굴착면 고르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표 개요도를 그려주시고, 이어서는 상세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상세 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종합적인 매설물 파악,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시험 굴착을 실시합니다. 두 번째는 매설물의 종류 및 규격을 표시한 표지판을 일정 간격마다 설치합니다. 세 번째, 굴착 시 계획된 순서대로 감독자의 지휘하에 실시하고, 네 번째, 굴착 공사 시는 수작업에 의해서 매설물의 위치를 파악한 후에 본격 굴착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집안 종류에 따라서 굴착면의 기울기, 즉 안식각을 확보하고 굴착을 수행하게 되고, 이어서는 굴착 배면 물건 적치 금지, 그리고 매설물에 대한 보호 조치 내용과 용수 발생 시 대처 방안, 그리고 신호수 배치,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연락망 유지, 이러한 내용 등이 되겠고요. 마지막 결론 쓰고 마무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134회) 서술 3교시의 3번 비점오염 저감시설 선정 시 고려사항과 장치형 시설입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선정 시 고려사항 한 문제, 그리고 장치형 시설, 저감시설 중에 장치형 시설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선정 시 고려사항, 가운데 페이지 중간 대제목 3번은 비점오염 저감시설 중 장치형 시설, 우측 페이지 가운데 4번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설치 기준, 설치 시 유의사항이 됩니다. 개요 1번은 전제 조건에 대한 부분,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공장 등에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합니다. 개요 2번은 물어본 첫 번째, 비점오염 저감시설 선정 시 토지 이용 특성, 물리적 타당성, 기후 및 지역적 요소 등을 고려해 설치합니다. 개요 3번은 물어본 두 번째, 장치형 시설은 물리화학적, 생물학적 원리를 이용한 장치를 이용한 장치로서 여과형 시설, 소용돌이형, 스크린형 등의 시설이 있습니다. 대제목 2번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선정 시 고려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토지 이용 특성, 두 번째는 물리적 타당성, 세 번째는 기후 및 지역적 요소, 네 번째는 유형 요소, 다섯 번째는 강우 유출수의 관리 능력, 여섯 번째는 지역 사회와 환경 요소가 되겠고요. 일곱 번째는 기타 요소가 됩니다. 말씀드린 사항에 대한 상세 내용을 이렇게 기술해 줍니다. 대제목 3번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중에 장치형 시설인데, 개요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종류는 여가형 시설과 소용돌이형 시설, 그리고 스크린형 시설, 응집 침전 처리형 시설과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이 있습니다. 여과형 시설을 보시면 여과 효과를 가지는 다양한 형태의 여제에 강우 유출수를 통과시켜서 비점오염원 시설을 저감하는 방법입니다. 전처리조와 여과조로 구성됩니다.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여과형 시설에 대한 개요도로 그려뒀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소용돌이형 시설입니다. 중앙회전로의 움직임으로 와류를 일부러 형성시켜서 부위성 물질은 상부로, 협잡물은 하부로 침전 분리하는 방법으로 비점오염 물질 저감 시설 중에 하나입니다. 스크린형 시설은 망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주로 전처리에 사용하는 시설이고, 응집 침전 처리형 시설은 응집제를 이용한 시설이 됩니다. 마지막 생물학적 처리형은 미생물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제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대제목 4번은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기준, 법률 제 시행규칙 별표 17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설치 시 유의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설치 시 설치 지역의 유역특성, 토지이용 특성, 지역사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설 설치 후에 처리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세 번째,
침수 방지 가능 구조물의 배치 등을 고려해야 되겠고, 네 번째는 지형적 특성, 기상 조건 등을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는 시설별로 적당한 체류 시간을 조정해야 되겠고, 여섯 번째, 처리 용량은 초기 우수 처리 이상으로 설계 시공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134회 서술 3교시의 4번 콘크리트 혼화재 종류별 특성과 효과입니다. 콘크리트 혼화재를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종류별 특성이 물어본 첫 번째, 물어본 두 번째는 혼화재의 효과입니다. 종류별 특성과 효과를 같이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대제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1번은 개요, 2번은 혼화재 및 혼화재의 특징 비교, 3번 혼화재를 선정 시, 사용 시 유의사항. 가운데 페이지 4번 콘크리트 혼화재 종류별 특성과 효과. 마지막 페이지 가운데 5번 결론입니다. 개요 1번 혼화재는 콘크리트의 구성재료인 시멘트, 골재, 물 등에 첨가하여 콘크리트의 성질을 개선하기 위한 재료로서 시멘트 중량의 5% 이상 사용되는 것이다. 혼화재에는 포졸란, 플라이애쉬, 고로 슬래그 등이 있고 종류별로 특성 및 효과가 상이하므로 콘크리트 목적물의 특성에 맞게 선정하여 사용해야 된다라고 개요 썼습니다. 종류별로 특성과 효과를 개요에서 한 가지씩 언급하기에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상이하니까 특성에 맞게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쓴 개요 형태입니다. 대제목 2번 혼화재, 아이, 그리고 혼화재, 어이의 특징 비교. 표 형태로 비교를 해보았는데 좌측에 물어본 혼화재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가 사용량은 시멘트 중량의 5% 이상. 배합 설계 시는 중량 계산에 포함하고 사용 조건은 첨가 재료적 성질. 혼화재의 종류로는 포졸란, 고로 슬래그, 플라이애쉬, 실리카 흉 등이 있습니다. 혼화재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제목 3번 혼화재료 선정 시 및 사용 시 유의사항. 마찬가지로 표 형태로 이렇게 기술해 보았고요. 대제목 2번과 3번은 물어본 내용에 대한 엑스트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운데 페이지 대제목 4번 종류별 특성과 효과 묶어서 기술해 봅니다. 첫 번째는 포졸란, 두 번째는 고로 슬래그, 세 번째는 플라이애쉬, 네 번째는 실리카 흉에 대해서 순서대로 기술을 합니다. 포졸란의 개요, 포틀랜드 시멘트에 실리카질 혼합재인 포졸란을 혼합한 형태가 됩니다. 포졸란의 특성 및 효과는 워커빌리티를 향상시키고 알루미나 함량이 많게 되면 초기 강도는 증가하지만 작으면 장기 강도가 증가하는 특성이 있고 포졸란 사용 시 블리딩 감소, 내화학성을 가지게 되고 수압 발열량이 작아지고 동결융에 대한 저항성이 감소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 쓰실 때 좋은 내용 위주로 그냥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고로 슬래그입니다. 고로 슬래그의 개요와 특성 및 효과에 대해서 써주고요. 고로 슬래그와 관련된 그래프, 고로 슬래그 혼합물 함량에 따른 AAR 팽창률과 관련된 그래프, 이런 거는 꼭 가져가셔야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플라이애쉬도 마찬가지로 개요와 특성 및 효과를 써주시고 관련된 그래프, 세로축은 설계 기준 강도, 우측은 재령으로 했을 때 플라이애쉬의 혼합률에 따라 이렇게 강도가 변하는 그래프, 이런 부분도 내용과 같이 꼭 기술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실리카 흉이고 마찬가지로 개요 부분과 특성 및 효과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네 가지 아이템에 대해서 특성 및 효과 이렇게 다 구분해서 쓰시기가 어려울 텐데 일반적으로 좋은 내용은 공통으로 가져가시고 각 아이템별로 특이한 거 한두 개 정도만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대제목 5번 결론 부분을 쓰고 답안을 마무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134회) 서술 3교시의 5번 공용 중인 콘크리트 도로의 포장을 확장할 경우 콘크리트 포장의 타설이음 방법과 주의사항입니다. 공용 중인 콘크리트 도로의 포장을 확장할 경우, 이 부분을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확장하는 부분입니다. 공용 중에 확장하는 상황의 전제 조건이 주어졌고, 그럴 경우에 이제 타설이음 방법과 그리고 주의사항입니다. 강평의 내용은 도로 설계 편람의 제4편 도로 포장 부분을 참고해서 작성하였습니다. 제시해드리는 모범 답안의 원본이 보고 싶은 분들은 말씀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제목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개요. 2번 공용 중인 콘크리트 포장 확장 시 콘크리트 포장의 타설 이음 방법과 주의사항 물어본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같이 기술한 형태가 되겠고, 우측 페이지 마지막 3번 결론입니다. 3번 결론으로 흐름 가져갑니다. 개요 1번 전제 조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콘크리트 포장 확장 시 신구 슬래브 접속과 관련하여 다음 두 가지의 중요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차량 하중의 접속부 제하로 하중 전달이 취약해집니다. 두 번째, 연결 및 하중 전달이 미흡하기 때문에 슬라이딩, 단차 및 균열이 발생합니다. 전제 조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요 2번 콘크리트 포장의 타설 이음 방법은 신구 슬래브를 타이바로 연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과 타이바 대신에 리을자형 타이바 겸 하중 전달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대제목 2번은 공용 중인 콘크리트 포장의 확장 시 콘크리트 포장의 타설 이음 방법과 주의사항입니다. 우선 종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구 슬래브를 타이바로 연결하는 방안. 두 번째는 타이바 대신에 리을자형 타이바 겸 하중 전달 장치를 사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기존 포장 측대부를 절삭 및 치핑 후 신설 포장을 시공하는 방법. 네 번째는 신설 포장의 기층 깊이까지 표층 슬래브와 일체화된 키를 설치하는 방안.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기존 포장의 기층과 신설 포장의 슬래브를 타이바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타이바로 연결하는 방법이고요. 내용 보시면 신규 슬래브를 타이바로 연결합니다. 대신 사용량을 늘려서 기능을 확보합니다. 이어서는 특징 및 이음시 유의사항, 시공이 간단하고 하중 전달이 원활, 천공 작업이 번잡하고 승차감이 저하된다, 스폴링 발생 우려,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개요도에 보시면 기존 포장에 이렇게 천공한 후에 타이바를 넣어서 신규 포장으로 이렇게 연결한 형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식갱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 타이바 대신에 리을자형 타이바를 사용하는 부분은 기존 포장이 이렇게 있는 경우는 기존 포장에 이렇게 홈을 내서 리을자형 바를 이렇게 삽입해서 신규 포장을 실시하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요 부분과 특징 그리고 이음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써주면 됩니다. 세 번째, 기존 포장의 측대부, 가장자리 부분을 절삭 치핑한 후에 신설 포장을 시공하는 부분입니다. 개요도를 보시면은 기존 포장의 상부 일부를 이렇게 쳐내고 치핑한 후에, 이 부분이 치핑이 되겠죠. 이 부분을 치핑, 거칠게 가른 다음에 신설 포장을 시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개요 부분을 잠깐 보시면 기존 포장 측대부를 절삭 및 치핑, 슬래브 두께 2분의 1 정도 하고 치약부에 철근 보강 후 신설 포장을 시공하는 방법입니다. 특징 및 이음시 유의사항은 아래 부분과 같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측 페이지 네 번째, 신설 포장의 기층 깊이까지 표층 슬래브와
일치된 키를 설치하는 방안인데, 기존 포장이 이렇게 있으면 키 형태의 표층 슬라브를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로 개요와 특징 및 이음시 유의사항을 써주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 기존 포장 기층과 슬래브를 타이바로 연결하는 방안이고요. 여기 개요도를 보시면은 기존 포장의 기층과 신설 포장의 슬래브를 이렇게 타이바로 연결한 형태가 되겠고, 일반 타이바 형태와 조금 다른 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의 방법에 대한 개요를 보시면 기존 포장의 빈배와 콘크리트 기층과 신설 포장의 슬래브를 타이바로 연결하는 방법이고, 특징 및 이음시 유의사항은 적어놓은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결론을 쓰고 답안을 완성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134회 서술 3교시의 마지막 6번 문제입니다. 교량 콘크리트 타설 시 주안점과 상부 구조 형식별 타설 순서입니다. 이 문제는 전제 조건은 따로 없는 것 같고요. 주안점 첫 번째, 그리고 타설 순서 이렇게 두 번째 물어본 문제 형식이 되겠습니다. 대제목 보겠습니다. 1번 개요, 2번은 교량 콘크리트 일반적인 콘크리트 타설 순서, 3번은 교량 콘크리트 타설 시 주안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위쪽 대제목 4번은 교량 콘크리트 타설 시 상부 구조 형식별 타설 순서, 마지막 5번 결론의 흐름으로 가져갑니다. 개요 1번 물어본 첫 번째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량 콘크리트 타설 시 타설 순서, 콘크리트 타설, 시공이음, 마무리 및 양생계획 등의 주안점을 둔다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개요는 특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앞으로의 기술 순서, 시공 순서를 이렇게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요 2번은 두 번째 물음에 관한 내용. 상부 구조의 타설 순서는 일반적으로 수평 방향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수직 방향은 중앙에서 좌우 대칙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대제목 2번, 교량 콘크리트의 일반적인 콘크리트 타설 순서입니다. 자, 이 부분은 다 알고 계신 내용일 거고요. 물어본 문제에 대한 엑스트라입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 교량 콘크리트 타설 시 주안점이고요. 동그라빠는 시공 순서에 따라 기술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콘크리트의 타설 계획, 두 번째는 시공이음의 처리 계획, 세 번째는 마무리 계획, 네 번째는 양생 계획 순으로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콘크리트 타설 계획 시는 재료 분리를 방지해야 되고, 타설 높이 부분, 그리고 타설 시 주의사항과 타설 시 진동기 부분, 그리고 타설 상세에 관한 부분을 개요도와 같이 기술한 형태가 되겠고요. 이어서 타설 시 주안점 두 번째는 시공이음 처리 계획인데, 수평 시공이음 설치, 그리고 수직 시공이음 설치에 대해서 각 내용과 개요도, 개요도와 내용 이렇게 기술해 봤습니다. 마무리 계획에서는 수직 조인트 이음 부위와 그리고 중앙 부위에 대한 처리 내용을 이렇게 써줬고요. 그리고 양생 계획은 일반적인 양생 방법과 계절별로 특이사항에 대해서 기술을 해보았습니다. 특이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현재처럼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거니까요. 맞춰서 잘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대제목 4번, 교량 콘크리트 타설 시 상부구조 형식별 타설 순서 물어본 두 번째입니다. 수평 방향 타설 시, 수평 방향 타설 시는 개요에서 말했듯이 아래에서 위로 이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수직 방향 타설입니다. 내용 보시면 시공이음을 설치하는데, 시공이음은 정부 모멘트가 교차하는 지점에 설치합니다. 즉 교량의 요 받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BMD 부분의 요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타설 순서입니다. 타설 순서는 중앙에서 좌우 대칭으로 가는데, 제일 중앙 가운데 모멘트 부분, 모멘트 발생 부분, 즉 1번에서 양쪽에 플러스 모멘트 부분 2번으로 치고, 중앙에서의 부의 모멘트 발생 부분
자, 초록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중앙에서 부의 모멘트 발생하는 부분. 자, 이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쪽에 마이너스 부 모멘트가 발생하는 부분.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5번 결론을 쓰고 답안을 마무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3교시 6번과 같이 아주 일반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동그라파처럼 일반적인 내용 위주로 기술하게 되면은 고득점은 사실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경험했던 부분을 충분히 녹여서 답안을 써주시고요. 서브노트도 정리해서 본인의 무기화를 시키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34회 3교시 서술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